이보게, 겉땡볕에서 그렇게 일하다 쓰러지겠네. 비오듯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청년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장사꾼인 친구가 나무 그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네 왔는가? 지금 이렇게 안 해두면 올해 농사 다 망친다네. 두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지만 성향이 정반대였습니다. 농부인 친구는 어리숙했지만 성실하고 착했으며 장사꾼인 친구는 욕심이 많고 입속에 밝았습니다. 일전에 자네가 말했던 김영감 댁 딸과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가? 그게 아직 이야기도 못 해봤네. 허허.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친구야. 내가 도와줄 테니 내일 김영감 댁으로 같이 가세. 정말인가? 너무 고맙네, 친구. 다음날 김영감 댁으로 향한 두 친구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집을 나서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보게, 낭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장사꾼 친구는 재빨리 다가가 여인을 불러세웠고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쁜 여인이었나? 슬그머니 욕심이 생긴 친구는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낭자를 마음속에 품어왔는데 오늘에서야 만나게 되는구려. 이 이복에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옆에서 듣고 있던 농부가 당황해하며 끼어들려 하자 제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이쪽은 농사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친구인데 내 낭자 이야기를 하니 보고 싶다며 이렇게 쫓아온 게 아니겠소? 농부는 얼굴이 상기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런 농부와 장사꾼을 가만히 지켜보던 여인은 살짝 미소를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이 미천한 계집을 맘에 두신다면 내일까지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꼬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두 분 중 한 분과 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면 되겠소? 흰쌀이나 고기는 필요 없어? 여인은 아무 대답 없이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농부는 화가 나서 따지듯이 물었지만 장사꾼은 그런 친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얼른 새끼줄이나 꼽세. 나보다 길게 꼬아야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가능하겠나? 뭐 새끼줄 따위야 어떻든 나를 선택하겠지만 말이야.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과 친구에 대한 분노심이 뒤섞인 채 농부는 밤새도록 새끼줄을 꼬았고 반면 장사꾼 친구는 장터로 가 새끼줄 여러 개를 사서 이은 후 아주 긴 새끼줄을 별 노력 없이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두 청년은 각자 만든 새끼줄을 가지고 여인을 만났고 농부는 자신보다 긴 새끼줄을 가진 친구를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기양양한 장사꾼과 축 처진 농부를 번갈아 바라보던 여인은 옅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제게 손바닥 좀 보여주시겠어요? 두 친구는 어리둥절하며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밤새 새끼줄을 꼰 농부의 손바닥은 쓸려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새끼줄을 사서 만든 장사꾼의 손은 깨끗하였습니다. 제가 두 분께 새끼줄을 꼬아달라고 부탁드린 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지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여기 농부께서는 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손이 붓도록 고생하면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농부한테 자신이 만든 작은 수건을 건넸고 농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쳇, 그래, 어디 그렇게 입에 풀칠이나 하며 잘 살아보라고. 장사꾼은 막말을 내뱉으며 떠났고 두 선남선녀는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농부와 여인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혜로운 여인의 내조로 부부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잦은 병치레를 치렀던 여인이 갑자기 쓰러졌고 농부는 여기저기 의원을 모셔보고 좋다는 약재를 모두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수소문 끝에 전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네 아내의 병은 고칠 수 있네. 다만 문제는 그 약재값이 엄청 비싸다는 거지. 아내를 살릴 수 있단 말에 농부는 희망이 생겼고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아내를 살려만 주십시오. 돈은 제가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살림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그동안 아내를 보살피느라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쓴 농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 자존심보다 아내의 생사가 가장 중요하지. 결국 결심을 한 농부는 장사꾼 친구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는 웬일인가? 농부의 비굴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듯한 장사꾼 친구는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자네 잘 지냈는가? 내 지금 상황이 급해서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네. 지금 아내가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중인데 내가 약재값으로 큰 돈이 필요하네.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네, 돈은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네.
농부를 보자 여인을 뺏겼다는 생각이 든 장사꾼은 못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자네 아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내 돈을 빌려주도록 하겠네. 정말인가? 고맙네, 고맙구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빌려주기는 그렇고 내 자네의 약조를 받아야겠는데 무슨 약조 말인가? 오늘부터 석 달이 되는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이 아니라 자네 살 한 근을 베어내서 갚거나 자네 아내를 나에게 내어주어야 하네. 농부는 장사꾼의 황당한 제안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아내의 목숨이 가장 중요했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 알았네. 좋네. 자, 여기에 자네 서명을 하고 손바닥을 대게나. 계약의 내용이 담긴 종이에 각자의 서명과 수결을 하고 농부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약재를 구입하고 정성껏 보살피는 동안 어느덧 장사꾼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언제 깨어나는 것이오?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농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보, 나지막이 농부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아내는 깨어났습니다. 농부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뻤고 오랜만에 농부를 본 아내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몇 시간 후 완전히 정신을 차린 아내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물어봤고 농부는 돈 빌린 이야기만 빼고 전부 다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난 당신이 이렇게 깨어나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오. 앞으로 둘이서 예전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게요. 너무 기쁜 농부였지만 바로 오늘이 돈을 갚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 떠오르자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눈치챈 아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당신은 걱정 말고 푹 쉬기나 하구려. 여보, 방금 전에 둘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당신 혼자서 짊어지지 말고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나누며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어떻겠어요? 농부는 망설이다가 결국 장사꾼 친구에게 돈을 빌린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보, 약조한 내용이 적힌 종이 좀 볼 수 있어요? 아내의 부탁에 농부는 서랍장 안에서 문서를 꺼내 건넸고 천천히 훑어보던 아내는 눈빛을 반짝이며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친구를 찾아가서 이 약조 내용은 불합리한 것이니 시간이 걸려도 이자까지 얹어서 돈을 갚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 친구가 끝까지 약조한 내용대로 이행한다고 하면 관하원님께 가서 판결을 내달라고 하세요. 여보, 약조대로 이행되어 내 살 한 근을 내어주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내가 잘못돼서 그 후에 당신께 해가 생길까 두렵소. 걱정 마세요, 여보. 우리한테 해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머진 제게 맡겨주세요.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아내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농부도 아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돈 갚으러 왔구만 자네. 그런데 약조한 날짜는 어제까지였는데 이를 어쩌나? 장사꾼은 기한이 지나서 자신을 찾아온 농부를 보고 조롱하였지만 농부는 침착하게 아내의 말대로만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약조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건 미안할세. 그러나 약조한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 지킬 수는 없고 내 자네에게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얹어서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약조한 날짜 이후에는 돈이 아니라 자네의 살 한 근이나 아내를 내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나는 약조한 내용 이외에는 모르는 일이네. 몇 번을 설득해도 장사꾼은 들은 채 만체하였고 결국 관아 원님에게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약조 내용을 다 들은 원님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약조한 내용대로 살 한 근을 베어내면 저 농부는 죽을 것이요. 그렇다고 약조 내용을 어기고 돈만 갚으라고 판결하면 기강이 무너질 것이니 분명 저 장사꾼이 못된 꿍꿍이를 가지고 있지만 무작정 농부의 편을 들어줄 수 없으니 고민이로다. 그때 농부의 아내가 관아로 들어와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원님, 저는 농부의 아내 되는 사람이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살리기 위해 약조를 한 내용이 비록 불합리하긴 하나 약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고 장사꾼은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나 약조한 내용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지켜져야 하며 약조한 내용을 보면 한 근의 살만 베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살을 정확히 한 근만 베어가되 피 한 방울이라도 묻혀가면 약조를 어긴 것이라 볼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봅니다. 관아의 모든 사람은 탄식을 했고 장사꾼 단 한 명만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래. 저 아낙네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여봐라. 저 장사꾼에게 칼을 쥐어주고 약조한 내용대로만 이행하도록 하여라.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쥔 장사꾼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 결국 칼을 내려놓고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원님, 그냥 저 친구에게 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시 한번 아뢰었습니다. 원님, 약조한 내용을 보면 기한일 이후에는 돈이 아닌 사랑근으로만 받겠다고 되어 있으니 이 역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구만. 기한이 지났으니 자네는 돈도 받을 수 없고 쥐어준 칼을 내려놨으니 약조한 내용도 어겼네. 그러니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겠구만.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30대만 내리쳐라. 판결하는 동안 장사꾼의 못된 꿍꿍이가 얄미웠던 원님은 노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농부가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원님, 친구가 비록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제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저에게 먹었던 나쁜 마음은 아내를 살린 돈값으로 용서할 테니 부디 처벌은 피해 주십사합니다. 참 지혜롭고 어진 부부 내외로구나. 내 놈은 저런 친구 잃은 것을 평생 벌로 알고 반성하며 살도록 하거라. 농부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장사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물러났으며 농부와 아내는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와 어진 남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원님은 부부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quack, quack.